끝나고서 맨시티에서도 이제 오퍼가 있었어요. 맨시티 오퍼가 난 게 저도 그냥 그냥 관심이겠지, 그냥 루머 아닐까 이 생각했는데 맨시티 단장이 그때 당시에 올림픽 끝나고 바로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끝. 다 했어요. 네, 저희 크파TV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코너죠. 선수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인생 그래프 시간입니다. 윤석 이사님을 모셔봤는데 한번 인생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 태어난 해인데요. 태어난 해라고 이제 시작점이라고 이제 적어놨고요. 태어나면서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그래프 올라가겠죠. 근데 바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태어나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12살에 축구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축구를 시작하고 청소년 시기에 제가 영국대에서도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청소년 대표팀에서 발탁이 되고, 이때 아주 좀 축구도 재밌고 청소년 대표도 되고 축구가 굉장히 흥미로워지고 이제 좀 즐겨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07년 이제 짜자잔 한국에서 열린 언더 17세 월드컵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장염 걸려가지고 예선 2개는 못 뛰었어요. 마지막 경기만 한 경기 뛰었는데 1승 했는데 1승 2패로 한국에서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선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이제 제가 이걸 토대로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하고, 그 해에 2009년에 언더 20세 이집트 청소년 월드컵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광주 아시안게임 때도 저희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나갔는데 동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이거는 경기력도 좋았고 한국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뭐 이란 4대3 역전했던 마지막 경기도 그렇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2011 런던 올림픽 때 피크를 치게 됩니다. 팀적으로도 동메달을 땄죠. 감사하게도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저 역시 이때 많은 오퍼들을 받게 돼요. 근데 바로 나가지 못하고 전남 드래곤즈에서 반 시즌 더 뛰고 겨울에 QPR을 입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깔아앉게 돼요, QPR에. 올림픽 하기 전에 이제 이 언더 20세 월드컵 때, 뭐 광주 아시안게임 때, 이때도 오퍼가 유럽에서 있긴 했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그 팀들이 다 한국 선수들이 갔어요. 레프트백을 찾는 팀이었는데 그 팀에 다 갔어요. 저는 엄청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적료 문제가 조금 걸려서 아쉽게, 뭐 그건 어차피 구단이랑 이렇게 그렇죠.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불발이 돼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갔다가 QPR에 가게 됩니다. 올림픽 끝나고서 맨시티에서도 이제 오퍼가 있었어요. 그때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 맨시티 오퍼가 난 게 저도 그냥 그냥 관심이겠지, 그냥 루머 아닐까 이 생각했는데 맨시티 단장이 그때 당시에 올림픽 끝나고 바로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윤석 선수를 영입을 할 건데 조건이랑 계약 기간이랑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가 윤석 선수가 유럽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임대를 바로 보낼 거다. 네덜란드든 뭐 어디 다른 리그로 임대를 보내서 거기서 경험 쌓게 한 뒤에 뭐 기량이 괜찮다 싶으면 이제 맨시티에 합류를 시킬 거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됐죠.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때 당시 에이전트분이랑 저희 아버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한 끝에 조금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그때 전남 드래곤즈가 강등권이었고요. 그래서 6개월을 더 하고 겨울에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6개월 뒤에 제가 QPR을 가게 됩니다. 근데 QPR 가면서부터 바로 이렇게 제가 조금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었죠. 처음에 갔을 때는 놀랐던 게 일단은 지원 스태프들의 숫자가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선수만큼 많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지성이 형도 같이 있었는데 QPR이 진짜 환경적으로는 맨유 못지않게 진짜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시설 같은 거는 얘네가 이 런던 팀이라서 되게 위치도 좋았어요. 그래서 시설 같은 거는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그랬지만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선수들을 위한 짐 안에 있는 그런 훈련 기구들 뭐 이런 거는 다 되게 좋았죠.
FPL 입단 시절이 제일 제 인생의 네, 밑바닥까지 치게 됩니다. 거의 밑바닥을 치게 됐죠.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네, 더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거의 축구를 뭐 그냥 그만할까 이 생각도 했었어요. 네, 워낙 기회도 안 왔고 저한테 감독님 아예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시선조차 안 줬어요. 쳐다보는 시선조차 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려고 내가 유럽에 왔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쌓이다 보니까 축구를 그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축구를 그만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할 때라든지 이럴 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약간 무시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동양인을 약간 조금 얘는 축구 못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하자. 그냥 일단은 계약 기간 있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보자. 열심히 해서 운동 때만큼이라도 열심히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올라오고 저 포지션에 있는 왼쪽 선수들이 다 부상으로 인해서 못 뛰는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들스브로 원정이었는데 미들스브로가 리그 2위였고 저희가 리그 4위였어요. 챔피언십에서 2부 리그에서 진짜 승격을 오고 가는 그 중요한 경기에서 제가 선발로 뛰게 됩니다. 그때 잘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근데 제가 그 아도마라는 가나 국가대표 선수 있는데 걔가 핫했어요. 되게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에서도 오퍼도 많고 걔 득점 랭킹 상위권이어가지고 걔를 잘 막아야 된다 했는데 제가 완전 꽁꽁 묶었습니다. 걔를 인생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드넥 감독의 그런 인식이라든지 동양인에 대한 약간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기회를 안 주다 보니까 이때 아시아인을 싫어한다 이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안 주니까 지성이 형도 계셨을 때도 오자마자 주장 완장 이제 다른 영국 선수한테 주고 지성이 형도 이제 거의 기회를 안 주다시피 하셨으니까 제가 좀 후배로서 보기에도 이건 진짜 아시아인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싶기도 했었죠. 제가 이제 1군 훈련을 골키퍼 3명 포함해서 23명이 합니다. 그러면 왜냐면 23명이 하는 이유는 자체 경기를 하더라도 11명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부상자가 한 명이라도 복귀를 해요. 그럼 24명이 되죠. 그 한 명이 빠져야 되면은 훈련장 나갔는데 이미 나가서 몸 풀기 전에 갑자기 레드냅이 윤 불러요. 약간 목소리도 이래요. 윤 불러요. 저를 윤 불러요. 그러면 딱 하죠. 그러면 언더 21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 21 하면서 저기 가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야. 언더 21세 가서 훈련을 해라. 오늘은 엔트리가 꽉 찼으니. 그래서 훈련을 21세 가서 훈련한 적도 많죠. 이때 이렇게 내려오는 그 시기. 처음에는 너 한번 뛰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랩백들이 다 다쳐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거야. 제가 제 4옵션이었어요. 왼쪽 백에 2명의 선수가 있었고요. 아르만 트라오레 아스날에서 이적해온 선수랑 토트넘에서 그 영평 대신 왔던 그 머리 빠글빠글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아무튼 있어요. 예, 그 자막으로.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있었고 그 주장에 클린테일이라는 주장 친구가 있는데 그 센터백 왼발잡이 센터백인데 그 둘이 없으면 그 친구가 뛰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셋 다 부상으로 빠진 상태였어. 왼쪽 백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첫 느낌은 너 한번 뛰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를 갈고 있었죠. 그래서 그 경기에서 진짜 몇 개월 만에 엄청 오랜 시간 만에 제가 경기를 뛰게 됩니다. 경기 뛰게 됐는데 이때 거의 인생 경기 하다시피 해가지고 중요한 경기였는데 원정 경기 3대1입니다. 저희가 그 경기 맨 오브 더 매치가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감독님이 점점 교체로 선발로 이렇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승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완전 밑바닥 쳤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 이제 레드 감독한테 편지도 썼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뭐 네가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하고 나는 어느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를 뛰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필을 하신 거네요. 네, 어필을 한 거죠. 편지를 썼어요. 네, 편지를. 왜냐면 그때 당시 뭐 영어가 막 지금도 잘 안 되지만 그때는 더 안 돼가지고 공부하는 거 써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감독님 기회를 주시다가 승격을 했어요. 제가 승격을 하고 이제 2014 브라질 월드컵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단 브라질 월드컵 때 논란이 많았죠. 사실 그 전에 최종 예선할 때부터도 그렇고 준비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때 저 역시도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때 팬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문매를 맞기도 하고 저도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성적도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쉽고 안타까웠던 그런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몸이 나쁘진 않았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월드컵 갔다 오면서 영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했으니까요. 이제 준비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데뷔도 하게 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주전으로 신을 뛰고 이때 이제 게리 네빌 칭찬도 해주시고 비록 바로 강등했거든요. 비록 강등했지만 제가 축구를 그만두려고 했다가 진짜 얼마 안 돼서 제가 프리미어리그 주전을 뛸 수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제 유럽 생활이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당연히 실패에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이 전남에서 QPR 가는 과정부터 해서 입단했을 때부터 21세에서 운동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정말 진짜 되게 그래도 제가 너무 스스로 행복하고 잘했다, 잘 견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라갔었어요. 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를 뛰고 이제 영국에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영국에서 오퍼가 있었어요.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은 아니더라도 2부 리그에서 꽤 많은 팀들이 오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그 비자법이 좀 바뀌어요. 비자법이 강화돼가지고 워크 퍼밋이라고 선수들이 피파 랭킹에 또 중요한데 비유럽권 선수면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약이 많아요. 국가대표 몇 경기를 뛰어야 되고 이종이 얼마를 넘어야 되며 뭐 이 문제가 강화됩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 영국에서 조금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다 보시면 지금 프리미어리그 진출하신 선수들 보면 손흥민 선수 빼고 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왔었거든요. 흥민이 말고는 다 추천서로 갔다 오면 됩니다. 근데 그 추천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김보경 선수도 카디프랑 계약이 끝나고 블랙번이랑 입단을 하려고 했는데 그 해에 처음으로 시작돼요. 그 워크폼이 강화돼서 추천서가 사라진 게. 그래서 블랙번 못 오고 그때 일본으로 복귀합니다. 보경이 형이. 저도 그 1년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팀은 없었어요. 근데 2부에서 한 4팀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려고 제가 바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거기서 비자법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비라는 덴마크 거기 단기 임대 갔고요. 4개월 단기 임대 갔다가 일본으로 오게 돼요. 그 시기였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축구적인 부분이나 축구 외적인 부분이나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축구 외적인 부분이라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 해서 지금 아직 막 확실하게 막 결정은 안 했지만 네, 잘 준비해서 하면은 한 번 더 좀 제 인생에서 네, 제2의 전성기가 네, 런던 올림픽 때만큼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이런 건 처음 해봤는데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요. 제가 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 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되고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제가 과거의 저를 회상도 해보고 하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정말 잘 버텨줬고 이런 고비의 순간마다 그래도 항상 늘 그런 희망의 그런 끈을 놓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줘서 너무 고맙고 고생했어. 앞으로 더 고생하자.